한국인의 대장암 발병률이 세계 1위다. 왜 그럴 것 같아? 최근 50년 동안 우리가 음식이 얼마나 바뀌었냐면 우리가 1인당 52배를 먹어. 는 1인당 10배를 먹어.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 1위인 거야. 이 음식의 변화랑 아주 직결돼 있는 거지. 암 환자 모임이 일본의 이즈미에인데 이즈미에 뭐 생존율이 어마무시하단 말이야. 95%야. 근데 이 비밀이 뭘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방법은 세 가지인데 마음, 식사, 운동이야. 근데 이 식사에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철저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이 철저한 이 뭘까? 전혀 입에 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아까 얘기했던 7가지랑 굉장히 많이 겹치지. 이노야, 오늘은 내가 이제 10년 동안 암 환자를 보면서 수많은 책을 읽었을 거 아니야. 수많은 책과 논문들을 보면서 암 환자가 뭘 먹느냐도 중요한데 뭘 안 먹어야 되는 게 있어. 왜 그러냐면 암이 좋아하는 음식이 따로 있거든. 그래서 그 내용을 금지 음식 탑 7으로 정리를 해봤어. 이 이즈미에라고 일본에 있는 모임인데 암 환자 단체인데 5년 생존율이 95%야.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냐 이게 일반인들이 그냥 모여가지고 자기네들이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가장 강조하는 게 음식이야. 특히 금지 음식이야. 나중에 이거는 얘기를 할게. 더 자세하게는. 자, 두 번째는 터키 병원. 이 터키 병원이 전 세계에서 암 치료율이 제일 높은 병원 중에 하나야. 봐봐. 췌장암 4기에 우리나라 5년 생존율은 2.4%인데 이 병원은 20%야. 20%. 무려 8배가 높아. 우리나라 폐암 4기에 5년 생존율은 11.5%야. 근데 이 병원은 30%야. 3배나 높지. 그럼 도대체 이 병원은 뭘 하길래 그러냐. 봐봐. 이 병원은 항암을 할 때도 음식 관리를 엄청나게 하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항암 이후에도 음식 관리를 엄청나게 해. 이들이 뭘 먹지 말라고 하는지를 오늘 얘기를 할 거야. 자, 이 실험은 우리가 음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해주는 실험인데 생쥐한테 암을 이식한 다음에 이거는 그냥 마구 먹인 거야. 근데 얘는 어떻게 한 거야? 탄수화물만 40%덜 먹인 거야. 근데 봐라. 21일 지났는데 탄수화물만 덜 먹여도 어떻게 돼? 암이 3분의 1밖에 안 커. 우리가 음식을 막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암이 3배씩 큰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뭘 먹지 말아야 돼? 여기 하나 나왔네. 탄수화물이 있겠지. 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 그걸 내가 오늘 정리를 한 거고. 우리가 음식을 왜 피해야 되냐면 이게 네이처에서 정리한 거거든. 네이처에서 만든 건데 보면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어. 이게 정상세포야. 이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인데 정상세포는 어때? 쬐끔만 먹어. 쬐끔만. 근데 암세포는 어때? 몇십 배를 먹거든. 암세포는. 왜 그럴까? 암세포는 커야 되거든. 이분법으로 분열을 해야 돼. 그럼 이 재료가 필요할 거 아니야. 이 재료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에서 공급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암세포가 좋아하는 음식들은 당연히 피해야겠지. 그걸 오늘 정리했다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럼 암 환자가 조심해야 될 금지 음식 7위. 자, 7위는 뭐야? 커피야. 놀랍게. 이제 암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인데 커피를 먹으면 왜 안 될까, 암 환자는? 커피는 면역 호르몬을 적게 나오게 만들어. 이 멜라토닌이라는 게 면역 호르몬인데 얘는 밤에만 나오거든.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 밤에 잠을 잘 자야 암이 죽는다. 면역이 활발하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얘랑은 이 코티졸이라는 애랑은 정반대야. 얘가 많이 나오면 얘가 안 나와. 근데 우리가 커피를 마시면 어떻게 돼? 코티졸이 나와. 근데 코티졸이 나오면은 멜라토닌이 안 나온다는 게 문제지. 만약에 아침에 커피를 그냥 한 잔 정도 먹었다. 이거는 이 그래프가 별 이상이 없겠지. 그런데 저녁 때 먹었어? 그러면 얘가 엄청나게 나오겠지. 그럼 뭐가 안 나와? 멜라토닌, 면역 호르몬이 안 나와. 그래서 커피는 어떻게 해야 돼? 오후에 먹으면 안 돼. 지금 저녁 때 가도 커피숍이 막 바글바글 하단 말이야. 그리고 나는 커피 마셔도 잠이 잘 와요 이런 사람도 있어. 커피 마시면 밤에 잠잘 때 면역이 활발하지가 않아. 그래서 커피는 우리가 지금 하루에 막 3잔, 4잔, 5잔 이렇게 먹잖아. 그렇게 먹으면 안 된다는 거야. 정 커피를 못 끊겠다 그러면 오전에 10시에서 12시 사이에 아메리카노 묽은 거 한 잔 정도만 먹으면 돼. 그리고 오후에는 절대 먹으면 안 되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를 먹는 것도 별로 좋지는 않거든. 왜 그러냐면 아침에 일어나는 게 이 부신이라는 데서 이 호르몬이 나오는데 거기다 대고 호르몬을 더 나오게 채찍질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부신이 망가질 수가 있어. 그러면. 그래서 암 환자는 되도록이면 우리 호르몬계를 교란시킬 수 있는 거는 안 하는 게 좋아. 그래서 커피는 10시에서 12시에 한 잔만 먹는 게 좋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커피가 면역만 떨어뜨리는 게 아니야. 이게 지금 항암제 효과를 떨어뜨리는 거거든, 카페인이. 이것도 이유는 있는데 왜 그러냐면 커피를 마시면 우리 몸에서 포도당이 더 많이 나와. 암이 좋아하는 포도당.
그래서 항암제의 저항을 더 잘하게 돼 있어. 그래서 카페인을 많이 먹으면 항암할 때 카페인을 많이 먹으면 항암제 효과가 떨어진다는 논문이야. 자, 그러면 이 카페인이 들어있는 녹차, 홍차, 커피, 우롱차, 뭐 보이차, 에너지 음료들 있잖아. 이런 에너지 음료들도 다 암 환자는 피해야 되는 거야, 사실은. 그러면 우리는 대안으로 뭘 먹을 수 있어? 카페인이 없는 차를 먹을 수가 있지. 이런 루이보스티, 뭐 페퍼민트티 이런 것들은 카페인이 없어. 그래서 암 환자들이 먹는다면 이런 것들을 먹어야 돼. 단 어떻게 먹어야 돼? 우려내서 먹어야 돼. 우려내서. 이 왜 우려내서 먹어야 되는지는 좀 이따가 더 설명을 할게. 자, 그럼 이제 유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유기를. 암 환자 금지인 유기. 유기는 뭐야? 미세 플라스틱인데 땡땡벅스의 삼각 티백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왜 그럴 것 같아? 이 삼각 티백은 뭘로 만들어져 있어, 이게? 플라스틱이야, 플라스틱. 그래서 이걸 먹으면 미세 플라스틱이 몇 개? 수십억 개가 여기 들어있단 말이야. 그래서 삼각 티백을 뜨거운 물에다 넣어가지고 그걸 마신다? 그러면은 그냥 플라스틱 카드 하나 이렇게 씹어먹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면 종이 티백은 괜찮냐? 종이 티백도 20%나 30%가 플라스틱이야. 이게 수십억 개 나오면 종이 티백도 수억 개는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것도 조심해야 돼. 자, 이게 이제 삼각 티백으로 우려낸 티를 먹였지. 미세 플라스틱이 얼마 나와? 116억 개. 나노 플라스틱이 31억 개가 들어있어. 그래서 물벼룩한테 이걸 줬더니 물벼룩 기형이 생겨. 자, 그 다음은 플라스틱 물병이야. 우리가 정말 플라스틱을 많이 쓴단 말이야, 지금. 뭐 생수들 다 플라스틱 물병으로 돼 있지. 근데 플라스틱 물병에는 발암물질이나 내분비 교란물질 이런 게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는 논문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이런 논문들은 대부분 다 최신 논문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이런 걸 잘 모르면서 미세 플라스틱을 너무 많이 먹었다는 거야. 그래서 생수는 반드시 플라스틱에 들어있는 걸 먹으면 안 돼. 그리고 오래 보관하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 햇볕에 의해서 발암물질이 엄청 나온다는 거야. 이게 이제 작년에 기사인데 서울에 있는 편의점들을 봤더니 생수통을 어디다 보관해? 밖에다 그냥 보관하잖아. 그러면 햇볕이 쨍쨍 찔 거 아니야. 그러면 생수통이 녹아가지고 미세 플라스틱이 엄청나게 생기더라. 그리고 이런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이런 발암물질들이 엄청나게 생기더라. 이게 작년에 나온 기사야.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은 아주 조심해야 된다, 암 환자들이. 그러면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떻게 이걸 피할 수 있을까? 일회용 티백 이거는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입을 우려서 먹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티백 중에 거즈 티백이 있어요. 거즈 티백이. 거즈 티백은 괜찮아. 그래서 요런 티백을 활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컵에 커피를 우리가 지금 다 어디다 먹어? 플라스틱 컵이나 종이컵에다가 뜨거운 커피를 부어가지고 먹는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 사실상 발암물질 덩어리를 먹고 있는 거야. 그래서 스테인리스 텀블러나 머그컵 이런 걸 반드시 활용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우리가 뚜껑을 덮으면 있잖아. 이게 컵은 그나마 조금 안전한 거거든. 근데 뚜껑은 다 일반 플라스틱이야. 그래서 뚜껑은 정말 열에 약하거든. 미세 플라스틱이 엄청나게 녹아 들어온다는 거지. 그 다음에 환자들 중에 뭐 일회용 컵라면 드시는 분은 없겠지만 그냥 종이라고 생각하지. 근데 종이가 아니야. 컵라면은. 일회용 컵도 마찬가지야. 다 플라스틱 코팅이 돼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다가 뜨거운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되겠어? 그대로 녹아 들어오지. 그래서 그런 걸 먹으면 절대 안 된다. 이런 얘기고. 페트병이 아닌 종이팩에 담긴 물들이 요즘 나오기 시작했어. 요거는 찾아보면, 인터넷 찾아보면 금방 나와. 그래서 이런 걸 먹어야 된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배달 음식 중에 우리가 이제 뭐 도시에서 사는데 배달 음식을 안 먹을 수가 없잖아.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돼? 뜨거운 음식은 비조리로 시키라는 거야. 물론 샐러드나 이런 거는 열을 가하지 않으니까 그런 플라스틱에 담아도 별 무리가 없어. 근데 뜨거운 음식들은 어때? 거기 미세 플라스틱이 엄청나게 들어간다고. 그래서 비조리를 시켜서 집에서 조리를 해서 먹으면 돼. 그 다음에 비닐랩도 엄청나게 들어오지. 그걸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 돌릴 때, 지금 우리 전자레인지 돌릴 때 일반 플라스틱 쓰는 사람 되게 많거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사기 그릇 같은 걸 써야 되고, 지금 에어프라이기도 사람들이 많이 쓰는데 에어프라이기에 종이 호일을 많이 써. 근데 이것도 실리콘이 코팅돼 있는 거야. 그게 다 녹아 들어가거든. 그래서 에어프라이기 돌릴 때도 종이 오일을 쓰면 절대 안 돼. 자, 그 다음에 오이. 오이는 뭐냐? 가그땡, 리스테땡. 많이 하잖아? 우리가 뭐 칫솔을 갖고 다닐 수 없으니까 뭐 어디 그냥 공용 화장실 가도 저런 게 있고, 이런 것들은 왜 하면 안 될까? 암 환자가 왜 하면 안 될까? 왜 하면 안 되냐면 이게 사실은 술이야. 알코올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균을 죽이는 거야. 그래서 이런 가글들은 99.9% 세균을 죽입니다. 이런 건 하면 안 돼. 왜냐면 입안에 좋은 세균이 2000종 있어야 되거든. 근데 저걸 하면은 그게 다 죽어, 좋은 균도. 그러면서 어떻게 돼? 여기 공기 중에 다 잡균이거든. 이 잡균들이 들어와. 그래서 절대로 이런 건 쓰면 안 돼. 일단 술은
뭐 유명한 발암 물질이잖아. 유명한 발암 물질에서 여기 나오지. 음주가 대장 간전을 촉진시킨다. 근데 우리가 술인 줄 모르고 이걸 먹고 있단 말이야. 이걸 하고 있단 말이야. 심지어 애들한테 저걸 하라고 준다고. 그 알코올 농도가 얼만데? 13%에서 25%야. 이게 애들한테 술 먹이고 있는 거야 지금.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술도 당연히 안 되지만 술이 들어있는, 알코올이 들어있는 가그린 계열들은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금연한 여성 폐암 환자가 요즘 굉장히 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이 있단 말이야. 이게 과연 음식의 미세먼지나 음식할 때 나오는 가스에 의한 거냐? 왜냐면 옛날 엄마들이 음식을 지금 엄마들보다 몇십 배를 더 했어. 그냥 아궁이에 코 박고 살았단 말이야. 미세먼지 엄청나게 맡았다고. 근데 옛날 엄마들보다 요즘 엄마들이 폐암이 훨씬 많다고. 이거에 대해서 약간 의심을 하고 있어 사람들은. 그래서 봐라, 이게 입안의 미생물을 본 거야. 입안에. 근데 입안 미생물이 왜 중요해? 우리가 입으로 호흡을 하잖아. 이게 그대로 폐로 가는 거야. 그대로. 그래서 여성 폐암 환자들은 금연을 했는데도 입안의 미생물총이 엉망인 거야. 왜 그럴까? 이런 거 영향이겠지. 이런 거 영향.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논문이 요즘 나오고 있어. 뭐냐면 금연을 한 사람들 중에 구강청결제를 쓴 사람하고 안 쓴 사람 차이가 얼마야? 구강암 발병 위험이 거의 2배다. 여기 지금 3,200명, 이렇게 막 2,000명 이렇게 했는데 구강청결제를 사용하는 게 두경부암, 요즘 두경부암도 굉장히 많지. 설암이나 편도암이나 뭐 침샘암이나 이런 두경부암의 발병의 중요한 위험 요소다라는 논문들이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5위는 뭐냐? 우리가 모르고 먹는 술, 가그땡 이거 하면 안 된다. 이 얘기야. 자, 이번에는 암 환자 금시 음식 4위야. 4위는 뭐야? 나쁜 기름이야. 나쁜 기름.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먹는 기름들이 대부분 다 나쁜 기름이야. 좋은 기름이 거의 없어. 그게 문제야. 여기 있지. 튀긴 음식, 치킨, 중국 요리 다 튀기잖아. 옥수수, 식용유, 튀긴 라면, 뭐 쇼트닝, 마가린 전부 다 안 좋은 기름이야. 이게 왜 중요할까? 나쁜 기름을 안 먹는 게 왜 중요할까? 이유는 뭐냐면 기름이 우리의 세포막을 구성하기 때문에 그래. 나쁜 기름을 먹으면 세포막이 딱딱해지면서 산소가 안 들어가. 산소가. 암 환자들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산소잖아. 근데 기껏 막 고압산소 해가지고 산소를 여기까지 밀어 넣었어. 근데 세포가 너무 딱딱해가지고 산소가 안 들어가. 그럼 말짱 꽝이잖아. 그래서 좋은 기름을 먹는 게 너무 중요하다. 다른 말로 하면 나쁜 기름을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자, 나쁜 기름은 튀긴 음식이야. 튀긴 음식. 기름을 튀기면 전부 다 기름의 구조가 바뀌어. 우리가 트랜스 지방 안 좋다는 거 알지만 튀기면 트랜스 지방으로 바뀐다는 건 잘 몰라 사람들이. 튀기면 트랜스 지방으로 바뀐다. 그래서 각종 튀긴 음식 사람들 좋아하지. 돈가스, 뭐 삼겹살 이런 거 좋아하지. 이런 게 다 사실은 발암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거야. 식용유, 옥수수 이런 거는 오메가6가 너무 높아서 이것도 세포막을 딱딱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도 다 피하라는 거야. 여기 보면 옥수수 자체도 안 되지만 옥수수 사료를 키운 달걀, 고기 이런 건 다 뭐야? 암을 엄청나게 키우더라.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식용유. 모든 식용유가 엉망이야. 모든 식용유가. 뭐 빼고? 아마씨 오일 빼고는 다 엉망이야. 다 오메가6가 너무 높아. 나한테 어떤 질문이 많이 들어오냐면 그러면 올리브오일 먹으면 안 돼요? 자, 올리브오일하고 아마씨유나 들기름을 비교한 자료야 이게. 봐라. 올리브오일은 오메가3가 1밖에 안 돼. 오메가6가 13배고 오메가9이 100배야. 근데 암은 오메가9도 갖다 쓴다. 오메가6도 쓰지만. 그래서 뭐가 높은 걸 먹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오메가3가 높은 걸 먹어야 되는 거야. 오메가3가. 여기 봐봐. 아마씨유하고 들기름 이 두 개 구조가 거의 똑같아. 이 두 개는 오메가3가 4배, 오메가6가 1배, 오메가9이 1.4배밖에 안 돼. 그래서 지구에서 가장 좋은 기름 딱 2개밖에 없어. 그게 아마씨유하고 들기름이야. 그것도 냉압착으로 짠 거. 열을 가하면 안 되니까 39도에서 냉압착으로 짠 거. 요것만이 의미가 있어. 요즘 최근에 어떤 기사가 나왔어? 심장병에 오메가3를 먹었더니 심장병이 악화되더라. 왜 그런 것 같아? 오메가3에도 세 종류가 있어. 세 종류가. ALA, DHA, EPA가 있는데 DHA가 EPA 어디에 많아? 뭐 참치나 이런 거에 많은 거야. 참치나 고등어 뭐 이런 거에 많지. 근데 얘네들은 문제가 뭐냐? 동물성이어가지고 우리 몸에서 배출이 안 돼. 그러니까 심장에 쌓이는 거야. 얘네들은. 근데 얘는 어때? 얘는 식물성이고 얘는 근원 물질이야. 뭐가? 요 아마씨유 들기름이 이거거든. 아마씨하고 들기름은 오메가3를 먹으면 얘가 얘네들로 우리 몸에서 필요한 만큼만 바꾸고 필요 없는 거는 배출을 시켜버려.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어 얘는. 근데 얘들은 어때? 혈관에 쌓인다니까. 그래서 시중에 있는 오메가3 제품을 되도록이면 안 먹는 게 좋아. 그리고 어떻게 해? 들기름하고 아마씨유 냉압착 된 거를 드시면 되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야. 자, 이제 암 환자 금식 음식 3위. 너무 뭐 유명한 거지.
고기, 붉은살 생선, 가공육. 자, 고기를 보통 얘기할 때 우리가 붉은 고기가 안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야. 붉은 고기가 뭐야? 네 발 달린 동물들.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이런 거지. 이런 애들은 왜 붉어? 헤모글로빈 안에 철분이 있어서 그런 거야. 철분이 빨간색이잖아. 그래서 여기 봐봐. 붉은 고기가 철분 함량이 높아서 암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이런 논문이 나온 거지. 그래서 고기 중에도 그나마 흰 고기, 뭐야? 닭고기나 오리고기 이런 거지. 요런 거가 조금 더 낫다. 왜냐면 철분이 많이 없으니까 그런 고기는. 고기 중에서는 그나마 그게 낫다. 가공육은 당연히 안 좋지. 가공육은 뭐 햄이나 뭐 스팸이나 이런 것들이야. 그거는 이미 발암물질로 등재돼 있지. 지금 암연구소에 발암물질로 등재돼 있어. 자, 요건 뭐야? 붉은 고기를 과다 섭취하면은 DNA가 손상되더라. DNA가 손상돼서 사망 위험이 47% 높아진다. 이런 논문이지. 이게 이제 대장암에 한 거야. 대장암 했더니 사망 위험이 50% 가까이 높아지더라. 이런 논문이고. 그럼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아니, 대학병원에서 항암하시는 분들은, 항암이나 방사하는 분들은 단백질이 부족해지니까요, 고기랑 우유랑 엄청 많이 드세요. 이렇게 대학병원에서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런데 고기랑 우유는 암을 키울 수가 있거든. 왜 그런지 볼게. 이 논문은 우리가 어떤 단백질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에서 활용률이 다르다는 거야. 자, 소고기, 돼지고기, 계란은 재활용을 80% 이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근육을 만들 땐 좋겠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노인들은 이 고기 같은 걸 좀 먹어줘야 된다는 얘기고. 근데 야채류는 20%밖에 활용을 못해. 그러니까 암덩어리가 아까 엄청 많이 먹었잖아. 아까 기억나지? 단백질, 지방을 암덩어리가 몇십 회를 먹는 거 기억나지? 얘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 분열을 하기 위해서. 근데 야채를 먹으면 그 분열 속도가 줄어든다는 얘기야, 이게. 고기를 먹으면 분열 속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단백질을 굳이 고기로 안 해도 돼. 지금 이게 식물성 단백질이야. 자, 동물성 단백질, 고기는 100g의 단백질 함량이 20g 정도야. 근데 여기 보면 김, 검은콩, 대두 이런 거는 30%가 넘어. 김은 38%야, 40%에 가까워. 여기 20% 넘는 거 잔뜩 있잖아. 이런 걸 먹으면 되는 거야. 자, 이제 암 환자 금지 음식 두 번째야, 두 번째. 두 번째는 우유하고 유제품이야. 우유 유제품에는 뭐 치즈, 요거트, 뭐 크림, 유청 단백질, 카제인 단백질 전부 포함되는 얘기야. 여기 봐봐. 이 기사 보면 한국인의 대장암 발병률이 세계 1위다. 왜 그럴 것 같아? 한국인이 최근 50년 동안 1970년에서 2020년 동안 우리가 음식이 얼마나 바뀌었냐면 우유를 우리가 1인당 52배를 먹어. 육류는 1인당 10배를 먹어.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 1위인 거야. 이 음식의 변화랑 아주 직결돼 있는 거지. 유방암도 전 세계 1위야. 지금 발병률이. 유방암은 왜 그럴까? 유방암은 유제품이랑 관련이 되게 높아. 지금 우유를 먹으면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라는 이 암을 키울 수 있는 애가 올라가는 거거든. 그래서 우유를 2잔 이상 먹으면 이게 굉장히 많이 올라가더라. 이런 논문이고. 자, 이거는 우유에서 암세포가 성장한 논문들 많아. 이런 책도 있잖아. 여자가 우유를 끊어하는 이유. 이분이 7년간 5번째 유방암이 재발이 돼서 그때 이분이 연구를 한 거야. 왜 재발이 됐냐면 자기는 들은 대로 그냥 시키는 대로 다 했단 말이야. 그런데 5번이나 재발이 된 거야. 너무 열받잖아. 자기는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그래서 이분이 연구를 했더니 그 당시에 중국은 유방암이 10만 명당 1명이고 영국은 10명당 1명이었다는 거야. 얼마나 많은 차이가 나. 같은 시대의 사람들인데. 그래서 중국을 봤더니 그 당시에 중국이 못 살아가지고 우유 유제품을 못 먹었어. 그래서 이분이 이 책을 쓰게 된 거야. 그리고 본인도 다시 5번째 암이 재발됐을 때 냉장고에 있던 우유, 치즈, 버터, 요구르트를 다 버렸어. 그러고 나서 3주 만에 이분의 유방 모물이 없어져. 그래서 이분이 확신을 하지. 아, 우유 유제품은 안 되는구나. 그래서 암 환자들은 우유 유제품 조심해야 돼. 나한테 이제 이런 질문들이 많이 들어온단 말이야. 치즈, 아이스크림 절대 안 되고 산양류는 그나마 우유에 비하면 성장 호르몬 양이 좀 적어. 하지만 산양류보다 두유가 더 낫다. 요거트는 대장암 환자들은 요거트가 좋다는 논문들이 있어. 이건 왜냐면 발효를 하기 때문에 발효균들이 들어가잖아. 그래도 우유 요거트보다는 두유로 만든 요거트가 있어. 콩 요거트가. 그런 요거트를 먹는 게 더 낫다. 이제 대망의 1위야, 1위. 금지 음식 1위. 뭐야? 금지 음식 1위는? 단 거야, 단 거. 아까 맨 처음에도 이거 봤잖아. 탄수화물만 줄여도 암이 3분의 1밖에 안 크더라. 근데 환자들 잘 모르고 있잖아. 백미, 빵, 설탕, 밀가루, 과일 엄청 많이 먹는단 말이야. 과일도 엄격하게 하는 데서는 과일 안 먹어. 과일도 GI 지수 이런 게 엄청나게 높단 말이야. 이 단 거를 왜 안 먹어야 되냐? 혈관 안에 당이 엄청 높은 사람이 당뇨 환자잖아. 당뇨 환자가 간암 사망률 일반인보다 74% 높다. 당뇨병 환자 암 걸리면 사망률 높다. 왜?
포도당을 엄청나게 먹으니까 암이 20배 먹는다니까, 20배. 이 자료는 인터넷에 내가 가져온 건데 정리를 되게 잘해놓은 자료라서 과일이 GI 지수가 높은 게 되게 많아. GI는 얼마나 빨리 포도당으로 분해되나, GL은 1인분이야. 수박 같은 거는 한 조각만 먹어라 이런 얘기지, 한마디로. 근데 수박보다 더 높은 게 뭐야? GI 지수가 높은 게 백미야, 백미. 백미는 80이 넘거든? 포도당이 100이야. 백미는 너무 단 물질이야, 사실은. 먹어보면 엄청나게 달잖아. 그래서 암 환자들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외식을 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외식할 때 현미 밥만 싸갖고 다닐 필요가 있어. 자, 그래서 탄수화물을 복용할 때는 일단 사탕, 초콜릿, 아이스크림, 설탕 이런 거 당연히 안 되는 거고, 라면, 면류 이런 거 당연히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꿀이나 이런 것도 많이 여쭤보시는데 메이플 시럽으로 보통은 하고, 암 환자들은. 근데 메이플 시럽도 많이 넣지는 않아. 그래서 하루 당류를 10g 미만으로 목표를 삼고 해야 되는 거고, 단맛은 뭘로 내? 양파 같은 걸로 단맛을 내라고 하고, 과일은 GI 지수가 40 미만인 걸 추천해. 뭐 사과, 토마토, 복숭아, 자두, 체리 이런 것들이야. 그 다음에 탄수화물을 우리가 구석기 시절에는 우리가 탄수화물을 20-30%밖에 안 먹었거든. 근데 지금 50에서 60%를 먹어. 밖에 나가면 전부 다 국수집에 뭐 라면집에 빵집이잖아. 사람들이 그래서 너무 많이 먹는 거야, 지금은. 일반인도 안 좋아,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먹는 탄수화물의 절반 정도로 줄여야 된다는 얘기야. 현미도 30%, 채식을 70%이 정도로 해야 된다는 거야. 자, 이건 뭐냐면은 식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혈당 피크를 낮출 수 있다는 거야. 이거 우리가 밥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잖아. 식후 뭐 혈당 막 200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야. 그러면 뭐가 가져가? 여기 높으면 암이 가져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혈당 피크를 낮춰야 돼. 그 낮추는 방법이 여기 있는데, 맨 처음에 야채랑 과일을 먹는 거야, 식사를 할 때. 왜 그래? 야채랑 과일을 먹어서 식이섬유를 일단 넣어놔. 그럼 식이섬유를 넣으면 그 다음에 먹는 것들이 흡수 속도가 굉장히 늦어져. 혈당 피크가 떨어져, 이것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제 단백질 먹는 거지. 뭐 콩이나 뭐 두부나 뭐 이런 거, 생선 이런 것도 먹고. 마지막으로 현미나 국물, 그러니까 탄수화물이나 국물 이런 거는 흡수를 엄청 빠르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높일 수가 있어. 그래서 미리 섬유질을 깔아 놓고 그 다음에 먹으라는 얘기야, 이게. 그 다음에 식사 시간은 30분, 1시간 천천히 먹어야 흡수 속도가 느릴 거니까. 그 다음에 이거 되게 중요한데, 환자분들이 뭐 운동 언제 해요? 운동 언제 하면 제일 좋냐면 식후에 하면 제일 좋아. 식후에 30분씩 걸으면 벌써 하루에 3번, 1시간 반 걷는 거야. 천천히 걸어도 돼. 이거 굳이 빨리 걸을 필요는 없고. 우리 허벅지가 포도당을 엄청나게 가져가지. 그래서 암하고 허벅지하고 싸우게 만들 수가 있거든, 걸으면. 자, 아까 내가 맨 처음에 암 환자 모임 일본의 이즈미에인데, 이즈미에 뭐 생존율이 어마무시하단 말이야. 95%야. 근데 이 비밀이 뭘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방법은 3가지인데 마음, 식사, 운동이야. 근데 이 식사에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철저한 현미 채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이 철저한 현미 채식이 뭘까? 3에서 5년 동안 현미 채식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철저히라는 거는 백미, 고기류, 붉은살 생선, 단 것, 과일, 기름에 튀긴 것, 우유, 유제품, 빵, 알코올류 등은 전혀 입에 대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내가 아까 얘기했던 7가지랑 굉장히 많이 겹치지. 이게 많은 논문들, 많은 책들에 사실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서 결론이 사실 거의 비슷한 거야. 자, 우리 병원이 음식이 뭐 맛이 있다, 혹은 어떤 분은 너무 엄격하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 근데 우리 병원은 GI 지수가 높은 건 아예 재료에서 빼버려. 튀긴 거 아예 안 내. 면류 아주 최소한으로 하지. 다른 암병원들은 이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뭐 짜장면도 내고 뭐 짬뽕도 내고 막 이런단 말이야. 맛있으면 무조건 좋다고? 맛있으면 암도 좋아해. 이게 우리 혀만 좋아하는 게 아니야, 암도 좋아해. 그래서 사실 암병원은 원칙이 있어야 돼, 원칙이. 암 환자가 먹어서 암이 클 수 있는 건 최대한 줄여야 될 거 아니야. 정 항암하고 방사해서 힘들 때 일부 먹어도 돼. 항암 방사할 때는 암이 공격받고 있잖아. 그러니까는 음식을 조금 풀어줘도 괜찮아. 그럴 때 조금 먹는다고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음식은 암이 좋아하는 건 되도록 먹지 말자, 그거를 병원들도 해줘야 돼. 왜냐하면 환자분들이 병원에 입원하는 기간도 상당히 많단 말이야. 또 암 환자분들은 집에서 혼자 하실 때는 이거를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금지 음식은 반드시 조심하시는 게 좋겠다. 그러면 뭘 먹냐? 도대체 뭘 먹으라는 거냐? 다 먹지 말라 그러면 다음번에는 암 환자가 먹어야 되는 음식에 대해서 내가 총정리해서 얘기를 해볼게.